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밤사이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특히 다우 지수는 처음으로 43,000선을 돌파했고 S&P 500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지수가 오른 배경은 뭘까요? 일단 배경을 본다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의 이제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대형주 중심으로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3대 지수가 올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우존스가 0.47%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0.7%대, 나스닥이 0.87% 올랐는데 뭐 소폭 이제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는 뭐 기업의 실적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견고하다 이렇게 이제는 또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올랐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는 네. 2.43% 상승했고 네. 또 엔비디아의 AI 칩을 생산한 TSMC는 장중 시가총액이 처음 1조 달러를 진입했네요. 네. 반도체 부분 계속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지금 굉장히 배 아픕니다. 왜냐하면 배가 아프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미국이라든지 특히 이제는 TSMC 같은 경우에도 대만 기업이지만은 굉장히 잘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 1위를 놓고 이런 애플과 격차를 좀 좁혀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이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2.43% 지금 올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최고치 경신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순위를 본다 그러면 거의 뭐 애플과 근접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네. 과거 얼마 전 달만 보더라도 엔비디아 뭐 3위 했다, 3조 넘었다, 3조 달러 넘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벌써 이제 3조 달러 돌파하고 시총 1위를 지금 넘보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로 엔비디아의 끝은 어디인가.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엔비디아 더 이상 못 오른다. 그만 오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오를 가능성 없다 했는데 거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거품이다 했는데 뭐 끝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그 정도로 사실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무섭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블랙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미 그 1년치 공급량이 완판된 상태고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AI 칩의 전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블랙웰까지 이제 나와버리면은 이제 점유율 80%더 이상 올라가겠죠. 거의 독점입니다, 독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상승폭은 계속적으로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 이제 납품하고 있는 TSMC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오른다 그러면 TSMC도 같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 장중 시총 1조 달러를 터치도 하기도 했었고요. 참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물론 SK하이닉스는 같이 오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흐지부지했던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TSMC는 유럽에 공장까지 세운다고 발표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뭐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주가도 크게 뛰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번 미국발 반도체 훈풍이 우리 증시, 특히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한데 얼마 전에 이제 삼전이 오만전자라는 이름까지 생겼잖아요. 게다가 나홀로 겨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뼈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AI 칩에서 이제 소외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BM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는 외국인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연속 거래일로 보면 25일 연속 순매도를 할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24일 순매도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기록이냐면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기록하면 25일 연속인데 이게 타이 기록이군요. 그러니까 과거의 최대 기록이 25일 연속한 건데 똑같아지는 거죠. 만약에 내일까지도 팔아버리면은 이제 최고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세가 무섭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왜 그러느냐? 역시나 HBM에 대한 이제는 실적 둔화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이게 단기간에 해소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물론 어제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장에서는 사실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고요. 뭐 반면에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수요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엔비디아 뜬다, TSMC 오른다 그러면 SK하이닉스도 같이 오르는 추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AI의 이런 순풍에서 우리 기업만 좀 소외받는 느낌이 받아서 한편으로는 좀 개인적으로 보면 좀 배 아프다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의 겨울이 빨리 끝나서 네. 반도체 훈풍에 좀 올라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외식 물가는 너무 높은데 특이한 게 뷔페 요식업은 소득이 많이 올랐네요. 이거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한 카드 회사의 이제 자료인데요. 실제 이제 요식업 가맹점 매출 건수를 봤는데 연평균 1.6% 이제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액은 1.1%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가맹점의 전체에 봤을 때는 좀 줄었지만은 사실상 이게 뷔페 업종을 좀 본다 그러면요. 8.9% 네. 이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이 8.9%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뷔페 업종에 대한 이제 가성비가 뛰어난 음식을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다. 이런 예.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고, 실제 이제는 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족끼리 이제는 외식을 할 때 야, 가성비 좋은 한 번 가갖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후식도 예.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고물가 속에서 가성비를 찾는 수요가 많아다 보니 이제 뷔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고물가로 인해서 이제 외식 문화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30.2%를 뷔페 업종에서 20대 매출액이 찍혔거든요. 네. 왜 이렇게 좀 변화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MZ세대들인데 MZ세대들이 지갑이 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물가 속에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죠. 이제 연령대별 카드 매출액 증감인데 이거는 외식업계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봤더니 20대, 뭐 30대들이 뭐 30%, 21% 이렇게 크게 외식 그 뷔페 업종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역시나 지갑이 얇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20, 30대의 특징은 저는 이제 끝났지만은 데이트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데이트할 때 사실상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는 뭐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뷔페 업종에 많이들 찾아간다는 우리 사회 단면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는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뷔페 얘기를 해봤는데 네. 다음 주제가 위고비예요. 이게 비만 치료제 위고비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체중 감량에 사용해서 막 인기 한때 끌었었잖아요. 이게 오늘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정확히 어떤 약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비만 치료제입니다. 말대로 식욕을 이제 없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포만감을 일으키다 보니까 식욕감이 이제 사라지는 건데요. 예. 일단 주 1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는 총 4번을 맞게 돼요, 한 달에. 아, 주사인가요? 네, 주사제입니다. 네, 주사제.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저기 위고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깍을 뜯어 보면은, 예. 그러니까 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이 있습니다. 아. 네, 바늘 4개가 들어 있어서 일단 4번 맞을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용량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가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가장 궁금해하세요. 네. 그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까? 지금 공급가는 약 37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공급가고요. 예. 네, 네. 제약사가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공급하는 가격이고, 실제 이제 이게 사실상 건강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실제 사는 돈은 뭐 8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는 대략적인 얘기지 사실상 뭐 진짜 그렇게 팔지는 모르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180만 원, 200만 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약이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만 사실 맞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4번 맞을 수 있어요. 뚜껑 열어보면 이게 하나의 제약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거 가지고 니들을 이제 갈아 끼면서 4번 맞을 수 있는데, 그거 뭐 간편합니다. 되게 이게 주 1회 맞다 보니까 뭐 굉장히 간편하다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탁월한 효과가 있다 보니,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자료화면. 예. 그래서 저걸 이렇게 돌려서 이제 맞는 거거든요. 끝까지 돌리면은 단일 제형이에요. 저 보시면 2.4mg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단일 제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돌리면 똑같은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라든지 허벅지에 이제 한 번씩 놓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이 위고비를 써서 유명해졌는데 예.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어떻게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했던 얘기가 패스팅 앤 위고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패스팅은 이제 단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단식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고비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되고 그리고 지금 비만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한 대안처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물론 비용이 걱정이지만 굉장히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투약비가 좀 비쌀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예. 가격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막상 이제 뭐 병원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처방 받을 때 봤을 때 아마 상당한 금액이 들지 않을까 보고 네. 있고요. 아까 나왔던 37만 원은 공급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100만 원 정도는 주셔야지만 사실 처방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선 스타쉽의 5차 실험 발사가 성공을 했는데 네. 이게 AI 영상이 아니냐라는 네. 반응이 나올 정도로 네. 로보팔을 이용해서 지상으로 귀환하는 로켓을 발사대에서 낚아채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 기술 발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외신을 보면은요, 예. 뭐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이제 교과서에 이제 나올 법한 최고의 일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고 있죠. 이게 예. 필름을 역재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엔 거꾸로 지금- 역재생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와. 이제 저 로봇팔을 보통 이제 메카질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예.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불렀어요. 메카질라에서 이게 딱 잡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사실 기술인 거죠. 이제 발사돼서 다시 돌아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스타쉽 발사 5차 시험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일단 추진체가 이제 슈퍼헤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슈퍼헤비가 과거에는요, 이제 해안가로, 이제 바닷가로 떨어져서 수거를 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재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사용한다는 얘기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고, 예. 지금 발사 비용을 목표는요, 20배 정도 아끼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발사 비용이 이렇게 20배 정도 떨어진다. 그 금액으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걸 보면은 $10,000,000까지 이제 발사 비용을 아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10,000,000면은 우리 돈으로 봤을 때 이제 13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발사체 비용이 그렇게 세이브가 되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재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예. 세이브하려면. 재사용하는데 그게 지금 된 거죠. 물론 재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바다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요. 계속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진짜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일이 머나먼 일이 아니게 될 거다. 그래서 비용도 아끼고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